안 된 상태에서 특히 지금 상황에 야 뭐야?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면서 사고가 나는데요. 잠시 후 뒷목 잡을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이어집니다. 다시 보시면 직진 신호의 불박 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었고 오토바이 2대가 보이죠. 그중 한 대의 오토바이가 신호 무시하고 가로 본능으로 오면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사고 당시 와이프분의 차를 와이프분이 직접 운전을 했고 두 분 다 너무 놀랐지만 특히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돌된 아이가 너무 놀란 상황인데요.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 상태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내분이 먼저 내려서 상태를 확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사과를 합니다. 자, 사고 당시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정신이 너무 없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친구로 보이는 다른 한 분이, 그러니까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였겠죠. 우선 차를 갓길에 주차하시는 게 어떠냐고 해서 일단 와이프분이 차를 안전하게 옮기고 남편분은 보험사에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위치를 설명하던 중에 뒤를 돌아보게 됐는데 와, 2대의 오토바이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 오토바이 운전자 2사람이 사라지게 된 거죠. 가까이서 오토바이를 다시 확인해봤더니 둘 다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와서 무보험에 무면허 운전자였을 확률이 높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현재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꼭 잡히길 바랍니다. 이때 충격이 상당했을 텐데 오토바이까지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번호판 떼거나 가리고 운전하는 건 잠재적 범인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남편분과 와이프분 그리고 아기 모두 트라우마 없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방에 정지신호 확인하고 서서히 정차하는 불박 차량입니다. 앞에는 정지선을 잘 지켜 서 있는 오토바이 한 대가 있는데요. 잠시 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안 놀라실 수도 있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지신호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오고 출발을 하는데요. 아니, 오토바이가 한 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 대가 바로 앞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네요.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디펜스가 아니었... 진주에서 통영으로 가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입니다. 바로 앞에는 택시 한 대가 가고 있고요. 잠시 후 급 커브 구간에 들어서게 되는데 갑자기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힘들게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40km 급 커브 구간인데 추월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운전 습관인 건가? 그렇게 한참을 합류 지점 나올 때까지 우측에 바짝 붙어서 갔는데 굳이 저렇게 붙어서 가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행 중인 불박 차량입니다. 전방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는데요. 딜레마존이 끝나고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 스쿨존 위반은 2배인데 이번에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30km 단속 중이라고 안전운전하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안전하게 서행 중인 불박 차량입니다. 서서히 차량이 멈추고 전방에는 보행자들이 신호 대기 중인 게 보이는데요. 잠시 후 황색 신호가 들어오자 딜레마존을 황급히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SUV 차량도 속도를 내더니 결국 정지 신호에 통과를 합니다. 이어서 보행자들이 지나가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30km 단속 중이라는데 이쯤부터 황색 신호 보이면 어설프게 브레이크 밟고 속도 낼 게 아니라 그냥 줄여야... 자, 전방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고 속도를 줄이면서 정지 신호에 멈춰서는 불박. 멈출 시간 충분한데 너무 당당하게 신호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신호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가봤자 어떻게 되죠? 네, 결국엔 이렇게 앞에서 많은 차량들 속에서 출근길 신호 대기 중인 불박 차량입니다. 이제 서서히 출발을 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직진금지 우회전 차로를 폭풍처럼 지나가더니 앞쪽에서 슬그머니 끼어드는 얌체 차량입니다. 얌체 차량은 못 참죠.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죠. 부산 르노삼성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불박 차량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들로 길게 줄 서 있는 게 보이는데요. 좌회전 한번 하려면 진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겠죠. 그런데 맨 앞쪽에 직진 중인 차량 진로 방해하면서 혼자 당당하게 좌회전하겠다고 가변 차로에 서 있는 얌체 차량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좌회전하려고 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은 바보라서 줄 서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차량들이 적은 시간대지만 여기가 출퇴근 시간대는 직진 차로에 서 있는 이런 좌회전하려는 얌체 차량 때문에 더 혼잡해지고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되는데요. 이런 얌체 차량들 진짜 너무 극혐이...
웬 벤츠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서 가로 본능으로 차량들을 막아섰는데요. 처음엔 교통사고인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약간 경사진 이곳 주차된 쪽에서 벤츠 차량이 도로 쪽으로 굴러 내려온 거죠. 차주님하고 연락도 두절이 된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사고는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날 여기 지나는 운전자들은 어지간히 짜증 좀 나셨겠는데요. 광주 백운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불박 차량입니다. 잠시 후 직진 신호가 들어오지만 꼬리물기로 계속 들어오는 차량들 때문에 출발을 못하다가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요. 신호 위반한 택시와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카메라가 나뒹굴어졌는데요. 아니 신호 바뀐 지가 한참이 지났는데 이걸 위반하고 들어와서 그대로 박아버리네요. 차주님 차량은 2012년식 520D 차량인데 현재 폐차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 후 택시회사에서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대뜸 사과도 없이 차주님의 아버지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차주님 나이가 조금 어리셨는데 아니 보험회사랑 얘기를 하든가 당사자랑 먼저 얘기를 해야죠. 다음날 차주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택시회사 쪽에서 본인들 보험료 할증 묻는다고 보험 접수조차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 합의하자는 거죠. 현재까지도 택시기사분한테 사과도 일절 못 받고 보험 접수는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티는 중이라는데 참 대단하네요. 퇴근 중이던 차주님이 멀리서 불타오르는 검은 연기와 화염을 보게 됩니다. 한눈에 봐도 작은 불이 아니라는 게 멀리서도 느껴지는데요. 화재 현장과 점점 가까워질수록 화염의 크기가 심상치 않음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좌회전 신호에 이동하는 불박 차량인데요. 앞에 보이는 다리 아래 사거리까지 왔을 때 여기에서도 그 열기가 강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좌회전을 하는 그 순간 눈앞에 드러나는 엄청난 화염의 크기가 상당한 위압감과 공포감을 주는데요. 이렇게 뜨겁고 위험한 상황인데 화재 현장 바로 앞에서 구경하고 촬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화재 현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옆에 있던 건물 4동으로 번지면서 무려 주민 530여 명이 대피하는 엄청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다시 봐도 정말 엄청난 크기의 화염인데요. 피해 복구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잠깐 좋아요 누르고 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